자, 132페이지 26번을 보겠습니다. 26번이요. 걔도 납세 의무자죠? 옳은 것은 그랬네요. 1번 주식회사 합격법인과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 사용 수익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매수계약자이다. 맞나요? 틀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실 게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어떻게 쓰면 무상으로 쓰면 누가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개 중 하나도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조합 그리고 연부 무상일 때만 얘가 내는 겁니다. 얘는 지금 뭐래요? 법인과 연부 무상 그러면 법인이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조심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 무상이니까 매수계약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돼야 된다. 그죠? 이번 과세 기준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된 때는 6월 1일 현재 양도 양수되면 양수인이 납세해요. 수인. 매수가 6월 1일까지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랬고.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탁자이다. 수탁자. 그죠? 수탁자. 위탁자 아니고 수탁자. 그죠? 답은 3번, 옳은 것은? 지금 3번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동일한 납세 의무자로 본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탁자별로 구분됐다는 얘기는 위탁자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동일한 건 아니죠. 위탁자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거죠. 다 위탁자가 A 값도 있고 병도 있는데 둘 다 납세 의무자 똑같다 그러면 안 되죠.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갑거는 같은 수탁자지만 갑거는 을거는 이렇게 따로 가야 돼요. 위탁자별로 납세 의무자 다른 거지 위탁자가 다른데 전부 다 한 명이 다 납세 의무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동일한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맞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렇게까지 지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병도 있고 그죠? 얘도 위탁자, 얘도 위탁자죠. 그럼 얘가 A, B, 얘가 C, D 그러면 A, B, C, D 다 요 앞으로 돼 있잖아요. 명의는 이 앞으로 돼 있지만 A, B는 먹고 갑이고 C, D는 병 거잖아요. 그럼 얘가 동일한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위탁자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위탁자별로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A, B 거는 누가? 얘가 내지만 누구 거고 갑 거고 C, D는 얘 앞으로 돼 있지만 누가? 병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다른 사람을 보겠다는 거죠. 결국은 따로따로 낸다는 얘기죠. 이건 얘가 내고 이건 얘가 내고 그죠? 이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탁재산 뭐만 기억하면 돼? 수탁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쓸데없는 얘기죠. 3번 등기부상 갑 개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갑이 사실상 종중수임을 과세관청에 신고한 경우에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중이다. 자, 종중은 신고하면 누가 내고 종중이 내고 신고를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가 내겠죠. 근데 얘는 뭐래요? 신고한 경우에도 경우에는 종중이다. 맞죠? 신고했으니까 종중.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답이 4번이네요. 5번은 왜 틀렸을까요? 과세 기준 현재 소유권 기록이 분명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 확인할 수 없대. 그러면 사용자.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죠? 보시고. 넘어가서 2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8번. 134페이지 28번. 갑이 소유한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을에게 양도한 경우 세법상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렇죠? 자, 일단 이 문제를 딱 보시고 자, 이런 문제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문제 풀 때. 1, 2, 3, 4, 5 중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 이 문제는요. 재산세와 종부세 물어봤죠. 납세 의무자. 그럼 뭘 먼저 기억해야 돼? 둘이 똑같다. 그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와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같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죠. 그죠? 왜?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잖아요. 재산세는 제가 내고 종부세는 와이프가 내요?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둘이 납세 의무자가 같아야 돼. 갑이면 갑,
을이면 을, 둘 중에 같아야지 갑, 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둘이 똑같은 게 답인 거예요. 똑같은 게 답이에요. 그러면 돼요. 재산세 납세일만 정하면 되죠. 잔금 날짜가 5월 24일이네요. 그죠? 잔금일이 5월 24일이면 어떻게 돼요? 5월 24일에 그죠? 5월 24일 이렇게 됩니다. 그죠? 지금 이제 을이 을에게 양도했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5월 24일에 을이 뭐 했다는 거야? 실제 소유자가 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니까 을은 이미 5월 24일에 얘가 됐으니까 세금 누가 내야 돼? 얘가 내죠. 을이. 그럼 재산세 얘가 내고 종부세도 을이 내는 거죠. 그죠? 정답이 3번이 답입니다. 그죠? 어쨌든 기본은 둘이 똑같아야 된다는 그게 이제 키포인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됐고.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6페이지 가면 이제 그 32번에 재산세 비과세가 나오죠? 재산세 비과세. 비과세는 뭐 단독으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얘는. 그죠? 지문상 언급이 될 수 있는데, 그거 틀린 거 그랬죠? 32번.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얘랑 연관돼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썼더니 날더러 세금을 내래. 매수 계약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썼으니까 날더러 내란 얘기고, 그럼 거꾸로 내 거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쓰게 되면 이 얘기죠. 그러면 국가 걸 내가 공짜 쓰니까 내가 냈고, 내 걸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짜 쓰면 국가가 세금을 내는데 국가는 뭘 받는다? 비과세.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 32번에 1번이 그 얘기네요.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부과한다. 당연하죠. 유료면 나한테 월세 따박따박 낸다는 얘기인데 그럼 비과세 안 해주겠죠. 이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에 대해서는 재산을 부과한다. 이거는 뭐 공공세 이런 당연히 뭐 하천, 제방을 재산세를 누가 내겠어요? 당연히 비과세. 3번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이건 여러분 딱 생각해봐. 내 임야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쓰러지는 거죠. 비과세. 쓰러져. 공원 자연 환경지구도 있어요. 환경지구하고 보존지구 어느 게 더 세? 보존이 더 세지. 그럼 걔는 쓰러지니까 비과세고, 환경도 장난 아니죠. 걔는 분리과세. 그죠? 일단 뭐 느낌이 안 좋죠. 공원 자연. 하여튼 무조건요. 자연자 들어가고 보존자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에 자연자 보존자 들어가면 무조건 안 좋은 거죠. 4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과선 및 대지를 포함한 토지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민통선 아니게 재산권 행사를 제한을 받으니까. 단 전답과선 대지는 제외. 그랬죠. 4번이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과세 한번 얘기 잘 나오거든요. 혹시나 나오게 되면 그럼 항상 기억할 것마다 전답과선 대지는 제외란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걔는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 5번은 뭐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은 뭐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철거명령 받았다는 건 철거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철거명령 받았는데 너 세금 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전답과선 대지는 제외.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34번부터는 이제 뭐가 나와요? 과세표준이 나와요. 과세표준. 과표. 자, 이것도 내용은 뭐 간단하지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얘는 원칙이 뭐다? 시가 표준액이다. 그렇죠? 언제? 6월 1일 현재. 자, 여기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있죠? 이게 뭐예요? 공정시장 가입일. 공정시장 가입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비율이라는 게 얘가 지금 원래 이제 공시된 금액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비율을 곱한다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거에 110%, 120% 이렇게 하진 않겠죠. 뭐 그럼 가만 안 있죠.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볼 때 이 비율은 이걸 100% 다 안 내고 이거보다 적게 내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혜택을 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 그 혜택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는데 그 중에 누구는 선박, 항공기는 안 해주겠다는 거죠. 왜? 그건 아무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한마디로 서민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걔는 제외하고 뭐만? 부동산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토건주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만 이걸 곱한다. 그죠? 이때 비율은 얘는
70%. 얘는 60% 돼 있어요. 자, 이거는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법 개정되고 똑같이 갑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근데 이건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이게 만약에 또 안 먹히면 이걸로 가는 겁니다. 안 먹히면 보유세를 높이는 거예요. 보유세. 안 팔아. 단축했다가 계속 그래서 막 계속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 보유세 높여버리는 거죠. 종부세하고 재산세 많이 나게. 못 갖고 있죠. 왜? 계속 세금 많이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결국은 여기까지 가면 이제 못 견디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걸 안 하고 있죠. 왜? 지금 최근에 이제 개정했으니까 이제 그걸 보는 거지. 이게 약발이 듣나 안 듣나 기다려 봤다가 그래도 안 듣는다 싶으면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재산세도 뭐 90% 육박하게 가는 거고. 왜냐면 이거는 90% 가기에는 지금 법으로 얘는 80%까지 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종부세도 9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뭐 재산세 종부세 죽으니까 안 팔 수가 없죠. 그렇게 간다는 거죠. 현재는 근데 70, 60. 얘는 50에서 90%, 얘는 40에서 80% 범위에서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개정이 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토, 건, 주가 나왔을 때만 얘가 나와야 된다. 이건 항상 뭐 계속 얘기하는 거죠. 얘가 안 나오면 얘는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뭐 얘기해요? 개인과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개인이건 법인이건. 이거 조심하라 했죠? 법인은 법인 장부상, 장부가에 그런 거 하지 말아야겠죠?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틀리면 안 돼요. 나오도 틀려. 국소공부 한 장 그것 좀 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그거는 뭐라겠어. 취등록세 얘기라니까, 취등록세, 국소공부자. 얘는 내가 1억에 샀어, 1억에 샀는데 산 금액을 법인장부로 입증하면 이 얘기죠. 근데 재산세는 보유세인데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근데 무슨 입증을 하고 자시고 해. 다 누가 계산해? 원주시에서 뭘로?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으로. 결론은 3개죠. 원칙, 시가표준액. 토건주가 나면 공정시장가의 비율.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이다. 이게 끝이에요. 자, 34번. 다음 중 재산세 과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토건주에 대한 재산세 과표. 자, 토건주 나왔네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한다. 그죠? 2번 선박항공기는 뭐예요? 시가표준액 그러면서 안 배웠다고 하지 마시고. 선박항공기는 토건주 아니니까 시가표준액. 3번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인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그러니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걔가 시가표준액이고 주택은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한다 했어요? 토지는 5월 말에 하고 주택은 4월 말에 하도록 매년. 그죠? 그 얘기입니다. 4번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법인 장부 등에 의해서 사실상 거래의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법인 장부 가액을 과표한 땡 아니라 했죠? 이건 속으면 안 돼요. 시가 표준액 똑같다. 틀리면 안 돼 이거예요. 근데 자꾸 또 틀린 분이 있다는 거죠. 5번 주택을 둘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의 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맞나요? 맞아, 틀려.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주택은 주택별로 한다고 했잖아, 주택별로. 그러니까 2개 이상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주택, 각각의 주택 가격에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곱해서 나온 과표의 세율 곱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그랬죠. 뭐 맞는 얘기잖아요, 각각. 아, 조금만 저기 하면 막 삐끗하면 위치만 바뀌면 누군지 모른다니까. 좀 관심 좀 가져봐, 관심 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냥. 신경, 연애하듯이 하라고 있잖아요, 연애하듯이. 그 연애할 때 어떻게 됐어? 막 그 수많은 사람의 와이프 혼자 거기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와이프가 숨어 있는데 보이잖아. 지금은. 생머리를 뽀글이 파마하고도 몰라요. 와이프가 나갈 때는 생머리였어. 근데 저녁 때 가니까 막 철사 파마했어. 근데도 못 알아봐. 어디가 변한 것 같긴 한데 이게 현실이죠. 그렇죠? 좀 관심을 가지라니까. 그냥 조금만 바뀌면 누군지 몰라가지고. 큰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140페이지 40번을 40번. 하긴 결혼해서 한 10년 넘게 살았는데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관심 가지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지금도 와이프가 막 옛날에 연애하지 막 하루에 전화 10통씩 하고 막 정상통화하고 막 자기야 사랑 이룬다 해봐. 돌아버리지. 살 수가 없어. 지금 딱 뭐요? 서로 모른 척 하고 하는 게 있어. 서로 모른 척. 지금 남편들이 지금 나가면 뭐 공부하는지 안 신경 안 쓰잖아요. 저희 때 집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
그죠? 공부하는지 마는지 뭐 모르지 뭐. 공부하고 안 내비다 그런 거고 집이 둘 안 내비다 그렇지. 그치?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딱 좋아요. 그죠? 너무 과도한 가지면 힘들어. 140페이지 40번. 대신 공부는 좀 과도하게 가져도 괜찮아. 얘는 과해도 괜찮아요. 과유불급이 아니요. 얘는 무조건 과하게 가야 돼. 얘는 공부는. 그래야 학교 간다니까. 그죠? 40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일단은 최근에 재산세가 세율 파트가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 일단 작년에 토지 부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세율이 단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율 파트는 뭐라겠어요? 단독으로 나올 일은 없어요. 하지만 얘가 지문상에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그럼 대상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선박, 항공기 이렇게 됐습니다. 주택선박, 항공기.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언급이 될 여지가 있는 게 이 건축물하고 주택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물, 주택. 토지는 어차피 분리별도 종합해가지고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것만 따로. 그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올 확률이 많지 않아요. 연장 2년 나온 역사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얘네들은 중간에 언급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건축물하고 주택 부분입니다.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반 건축물에서 얼마다? 0.25입니다. 0.25. 1000분의 2.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있어요? 시지역 이상의 이렇게 되죠. 주거지역 등의 공장이 있다. 아까 우리 공장용지 할 때 시 이상 주거지역 공장용지는 별도 합산한다 했죠. 자, 근데 이 공장이 어디 왔어요? 주거지역에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집을 짓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왔어. 그러면 이 공장 건축물은 당연히 뭐다? 이걸 그대로 갈 수가 없죠. 해서 이거의 2배로 갑니다. 얼마? 0.5%. 그러니까 여기는 초점을 여기다 맞춰야 돼요. 주거지역은 공장 지으면 안 돼. 너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못 가고 2배로 한다. 그 얘기고. 또 공장 있죠?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뭐 한다? 신증설이다. 자, 이거는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얘 중과세 어떻게 한다 했죠? 취득세,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간다 하고 갖고 있으면 재산세도 그 건축물이 중과세가 됩니다. 몇 배? 5배라 5배. 대신 몇 년간? 5년간만 중과세, 5년간. 그러니까 이거의 5배니까 1.25%를 5년간 하고 5년 지나면 더 이상 중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서 조심할 것은 얘도 공장이고 얘도 공장이잖아요. 둘 다 공장? 그러면 얘는 몇 년간? 이사 갈 때까지. 그럼 여기다가 0.5% 5년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충분히. 그럼 틀린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거지역에 왔기 때문에 이사 갈 때까지 가는 거고 여기서 5년의 개념은 뭐다? 중간에 소유권이 바뀌어도 몇 년간? 5년간은 중과세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제 5개죠. 5개. 얘는 아까 토지, 고율분리과세, 건축물도 사치성이니까 4%. 건축물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이죠. 주택은 누진으로 돼 있어요. 0.1에서 0.4%. 자, 이거랑 뭐 기억하시라고?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뭐 이건 여러 번 나왔어요. 시험에 실제로. 지문상으로. 그리고 별장. 별장은 사치성이나 사율이 4%예요. 얘는 뭐 조심하라고요?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별장용 건축물의 경우는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땡. 그래요. 왜? 별장용 건축물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별장은 건축물 따로 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죠. 그냥 별장 그러면 토지 건물 합해서 그냥 별장 그러는 거 합해서. 그죠? 그거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주로 보시면 돼요. 많이. 얘네들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0.3%인데 신경 안 써도 되고. 참고로 얘가 세율이 제일 높은 게 뭐다? 고급 선박이에요. 고급 선박. 자가용 선박이 5%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위주로 잘 보시면 된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40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세율 중에 우리가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있고 누진이 있거든요. 근데 누진은 3개밖에 없다 했죠? 뭐예요? 재산세 중에 누진세 3개가 뭐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3가지입니다. 뭐? 별도합산, 종합합산, 주택. 요 3개만 누진으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비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택은 누진이다. 가로 안에 중과세 대상인 별장은 제외. 왜? 별장은 4% 비례세율로 되어 있죠. 2번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50 아니고 1000분의 40.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40번 문제도. 정답 2번이었죠.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별점. 40. 3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이다. 뭐 단계까지 몰라도 돼요. 그냥 누진으로 돼 있다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4번은 시장군수는 자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했죠?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해당 연도만. 이게 시험에 한 번은 5년간 적용한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상가나 기타 건축물은 1000분의 2.5. 그렇죠? 그 4번처럼 이거 기억하시라 했죠? 취득세와 등록세와 재산세가 다 가감 조정이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이렇게 나오면 땡. 틀리고. 얘는 안 되고. 그리고 얘는 뭐요? 얘는 부동산 등기에 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시험 문제 만약에 등록세는 부동산 등기에 한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왜? 부동산 등기에 한하여.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만 돼요.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는 안 된다는 거야. 부동산 등기가 아닌 건 가감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할 때 내는 등록세 있잖아요. 걔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고. 얘는 뭐가 잘 나온다고요?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게 잘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갖다 5년간 이게 틀린다는 거죠. 특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40번에 5번, 4번도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자, 뭐 걔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어디 보시면 자, 오른쪽 거기 42번 문제 있죠. 42번.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쵸? 보시면 자, 다음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쵸? 1번.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건물로서 주택의 가액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맞나요? 맞고. 2번. 재산세는 고급주택 개념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나요? 어쩌나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했잖아요. 그 얘기잖아.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간다니까. 중과세 없다니까요. 그죠? 3번.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하여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땡. 틀렸죠? 이제 보여야 돼. 이게 주택별로 각각 그래도 3번이 정답이죠. 뭐야 이건? 1, 2, 3, 5, 4, 5. 문제 좋네요. 지금 6개나 되네, 6개나 되네.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텐데. 5번은, 9의 5번은 과세 기준 현재 사용한 용도에 따라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한다. 맞고, 그죠? 그 4번의 별장은 사치성으로 얼마? 1000분의 40. 5번, 밑에 또 5번은 별장과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구분하여 주택의 토지 건물 가액을 합산하여 구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별장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땡. 틀렸죠? 뭐라고 나와야 돼요? 별장은 1000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 이래 맞는 거죠. 기형이네, 기형. 자, 그리고 넘어서 이제 44번을 보죠. 44번. 지방세 중과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그죠? 1번, 별골, 5선주, 취득세, 사치성 재산. 어떻게 한다고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맞고? 2번, 과밀원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해서 과압용 과세 물건. 자, 과밀 나왔네요. 취득세, 표준세율의 중과기준 100분의 200을 합한다. 그랬고 3번도 과밀이네요. 본점용 부동산. 그러면 표준세 100분의 200. 4번 대도시 법인 설립 지점 분성 설치 과밀 억제권 외에서 되는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의 경우 등록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200이 아니라 300인데 일단 얘가 틀렸어요. 최근에 시험에 한번 이게 나왔어요. 등록세 문제에서 표준세를 이렇게 해놓고 100분의 200으로 한다. 틀린 질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단 4번이 틀렸고요. 5번 과밀 공장 신증설 건축물 재산세 5년간 얼마? 5배 이랬죠. 자, 4번은 뭐냐면 이게 이제 중과세가 이런 게 있어요. 원래 등록세 중과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법인을 전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때 이제 뭘 한다?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법인은 설립하면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법인 설립해서 법인 등기를 하겠죠. 그럼 뭘 내야 돼? 등록세를 내야 되죠. 이때 등록세가 기존의 표준세율의 3배입니다. 자, 그럼 얘가 2010년도, 그러니까 2011년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 중과세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자, 법인을 설립했죠. 그럼 설립하면 법인만 설립하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 사무실이 있어야죠. 파라솔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법인 설립하면서 뭘 사서? 부동산을 취득했겠죠. 그죠? 자, 취득해서 취득세 내고, 그리고 뭐 해야 돼? 등기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가 대도시란 말이에요. 즉 과밀억제권역이죠. 얘도 중과세 3배. 이렇게 돼 있던 거야 원래. 그러니까 대도시 법인 설립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그리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동산 등기도 3배. 이렇게 돼 있던 게 뭐가 됐어? 통폐합이 된 거예요. 뭐랑? 취득세랑. 자, 근데 그거 아시죠?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가 등록세랑 통폐합된 건 맞는데 등록세 전체가 통폐합된 건 아니고 뭐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기만 통폐합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것만, 얘만 취득세로 넘어갔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 대도시 법인 설립 전입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다가 얘죠. 그럼 얘는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요. 왜? 법인 등기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죠. 그냥 등록세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등록세 중과세예요. 대도시 법인 설립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는 표준세율의 얼마?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등록세 중과세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몇 배? 3배 중과세 있다. 끝. 세부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고 넘어가겠습니다. 144페이지 이제 부가징수. 자, 재산세는 징수 방법이 뭡니까? 보통 징수죠, 보통 징수. 그럼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고지서. 자, 이때 고지서는 납기 개시 몇 일 전까지 발부해야 된다? 5일 전. 그죠, 5일 전. 그럼 세금 내면 되죠. 그죠? 자, 이때 뭐네요? 7월달에 내는 게 뭐예요? 재산세. 건축물. 끝? 그죠? 9월달에. 그죠? 토지. 그리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납기죠. 그죠? 주택은 2분의 1씩 내고. 그리고 얘네들 이 기한 안 내면 뭐가 나와요?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 재산세는 어떤 경우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다. 무조건 없어요. 그냥 온리 가산금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주택은 2분의 1씩 내다 보니까 뭐가 있다?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얼마라고요? 10만 원 이하. 매달 달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게 기본 개념이네요. 그래서 46번에 다음은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재산세는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서 부가징수하므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와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땡. 그랬죠? 이런 분 없어? 가산세는 절대 없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가세 제도지만 예외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죠. 과소신고 가산세. 그죠?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 국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뭐가 틀렸어요? 국내 아니고 관할구역이에요. 관할구역. 이게 딱 조심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언급이 되면 틀린 거죠. 국내 그러면 전국 다라는 거잖아요. 얘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공구입니다. 물납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납부 그러면 이제 배웠던 거죠. 물납부 그러면 금액 얼마예요? 1,000만 원 아니고 초과.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요.
실제로 문제를 내보거든요, 제가요. 학원에서 이제 막 특강 같은 거 할 때 내봐요. 그러면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인 경우는 관할구역 안에 소재는 부동산에 하나에 물납할 수 있게 되잖아요. 틀렸어요. 근데 의외로 한 80%는 맞았다고 골라요. 그게 안 보여요. 눈에 읽으면. 지금 보면 초과니까 이렇게 딱 보면 그게 보일 것 같죠? 문제를 내면 안 보인다니까요. 10번을 읽어도 그냥 넘어가요. 그게 자꾸 틀린다니까. 그걸 몇 번 풀어서 틀리면 상관없는데 한 번도 안 풀고 가면 거의 맞았다 골라요. 대충 넘어가는 거 1,000만 원, 1,000만 원 맞았어. 이게 아니라니까. 초과. 그리고 얘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겠죠. 왜? 물건으로 되는 거잖아. 물건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뭘 해라. 신청을 해라. 그럼 내가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날짜가 나오는 거죠. 신청은 며칠?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통지를 며칠 안에 해줘? 5일 안에 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줍니다. 그럼 내가 10일 전에 신청했어. 그리고 얘가 통지를 5일 딱 되는 했어. 그럼 납부 기한 며칠 남았어? 5일 남았죠. 5일. 그죠? 근데 뭐 했어요? 얘가 불허가가 났어. 아니면 뭐가 났어? 허가가 났어. 둘 중에 하나죠. 통지는. 그죠? 자, 불허가는 뭐 할 수 있다? 한 번은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청하는 거. 자, 며칠 안에? 그 불허가 통지 받은 날부터 얘를 10일 안에 하는 거죠. 자, 허가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납을 하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을 원주시에다 넘겨주려면 본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등기권리증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자, 등기권리증 갖다 줍니다. 제출해요. 갖다 줘. 며칠 안에? 이거 10일 안에 갖다 주죠.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얘가 10일 전에 신청했는데 허가 여부를 통지를 5일 안에 해줬어. 5일 남았죠? 납부기한? 그리고 신청을 제출을 며칠 안에? 10일 안에. 그럼 내가 10일째 되는 날 서류 갖다 줬어. 그럼 납부기한 이미 지나버렸죠. 그리고 이제 걔는 서류 받아서 어떻게 해? 다시 본인 앞으로 원주시 앞으로 등기 신청을 하겠죠. 그럼 걔는 5일 안에 또 등기 신청을 해요. 그럼 등기가 나왔어. 자, 원주시 앞으로 등기가 딱 나오는 순간 그때 물납을 한 걸로 봐요. 법적으로. 그럼 얘는 기한이 한참 지나고 물납이 된 거죠. 기한 지났네. 그럼 얘 때 가산금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물납을 한 경우는 납기인의 납부한 거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얘는 물납 뭘 가져간다? 부동산만 된다. 부동산. 어디 있는 부동산? 관할구역 내 소재. 여기는 어딜 말해요? 물건의 소재지관을 시군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것만 받아. 우리 동네 것만. 그리고 여기 부동산. 얘는 뭐예요? 국내가 아니고 관할구역이고. 여기서 전국 그러면 안 되고요. 이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재산세 물납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이 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 틀렸죠? 관할구역 관계 있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 나왔는데 관할구역 안의 소재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럼 맞다 틀리다. 자, 이게 지금 제 얘기를 뭐냐면 이런 분 있더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과세 대상 맞잖아요. 얘도 대상이니까 이게 맞대. 안 됩니다. 왜? 이게 맞으면 뭐도 된다. 그쵸. 선박 항공기도 물납이 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만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 하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하죠? 그럼 물납을 하면 어떻게 돼? 가격 평가를 하죠. 왜? 그래야 잔돈 거슬러 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이 물납을 신청하시면 원주시에서 얘가 얼마라고 평가를 한다. 그럼 뭘 가지고 간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이렇게 돼. 시가.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뭐다? 광어 키로당 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 있죠? 공시가격을 말합니다.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시험에 이거 나왔었죠. 뭐라고? 가격평가는 12월 31일 현재 시가이다. 여러분 재산세는 날짜 나오면 다 이날이에요. 이날 기준으로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월 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이날 현재. 여기도 예외도 있죠. 예외도. 그죠? 6월 1일 전 6개월. 그죠? 이 기간 내 그 물납 부동산 가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얘를 시가로 본다 해서 만약에 4월 달에 뭘 받았다? 공매를 받으면 공매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의 공매를 받았어. 그럼 공매 가격 1억. 근데 그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은 7천. 이걸로 물납하면 얼마나 쳐줘? 1억으로 쳐줍니다. 그 얘기죠. 근데 얘가 또 5월 달에 뭘 받았다? 감정평가를 받았다. 그럼 이것도 시가로 인정해 줍니다. 자, 문제는 뭐다? 시가로 인정되는 게 2개 이상 있다. 그럼 뭐 하나만 인정한다. 어느 거? 과세 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걸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물납 얘기입니다. 물납은 뭐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간 거죠. 대부분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뒤에 또 나오니까 문제가. 46번 다시. 동그라미 2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 국내 부동산 아니고 그냥 관할 구역 지방자치 내 그냥 부동산 그래야죠. 국내 그러면 안 되고. 네.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은요. 고지서 1매당 재산세 징수 2,000원 미만이면 당연히 2,000원 징수한다. 맞아요? 틀렸죠.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시험 볼 때는 별의별 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징수한다 그러면 2,000원 내나? 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원이면 징수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만일 때 징수하는 것은 등록세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하다. 그건 등록세액이죠. 그렇죠? 4번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는 재산세상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이 4번인데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세부담 상한 얘기예요. 세부담. 그죠? 세부담 상한. 자, 세부담 상한 원칙이 비율이 얼마예요? 100분의 150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낸금액의 1.5배를 넘어가면 더 이상 내지 말고 여기까지만 내라라고 한도를 정해놓은 걸 우리가 세부담 상한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한다? 전년도도 곱하면 전년도에다. 그죠? 여기다 1.5배 하면 됩니다. 얼마예요? 150만 원. 뭐 이건 간단하죠. 그냥 50%만 하면 되니까 더 하면. 그럼 얘는 얼마네? 150만 원. 여기 140이 나왔어. 얼마 내면 돼요? 140. 또 190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막 구하면 안 돼. 넘어가면 여기까지. 예외는 있죠. 뭐. 주택은 예외다. 그죠? 공시가격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번에 재산외고 토지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주택은 예외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심할 거는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 상한이 있거든요. 근데 걔는 100분의 150 똑같아요. 근데 뭐는 틀려? 주택 예외 없어요. 종부세는. 똑같이 100분의 150이에요. 왜? 그럼 부자들이 내는 거라 했잖아요. 부자들이 내기 때문에 종부세는 그냥 1.5배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은 예외가 있다. 왜?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 뜻이죠. 5번 주택의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조례가 정함에 따라 납기를 9월달 아니고 7월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면 웃기잖아요. 아이고 7월인데 9월 틀렸네. 시험이 실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딱 맞춰야 되는데 10만 원 그러고 또 거기서 훅 하는 거야. 오 10만 원 이렇게 돼요. 9월 아니고 7월달 그죠?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8번은 물납 얘기네요. 지방세전 물납을 설명하다 틀린 것. 1번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 의무자가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맞나? 네, 맞고. 2번 물납 허가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 납부한 거로 본다. 맞고. 3번 재산세 병기고지된 지역자원시설체도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 땡. 그렇죠? 아니고. 이건 뭐예요? 아니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혹시나 물납 나오면 얘는 된다겠죠. 도시지역분 재산세. 그렇죠? 왜냐면 얘는 어떻게 한댔어요? 재산세를 먼저 계산하고 100만 원. 그리고 도시지역분 따로 계산해요. 얘 20만 원. 해놓고 나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두 개 합해서 120만 원을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다?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재산세 이런데. 이 용어 때문에 총론에 시험에 나왔다 있죠. 다음 주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셔놓고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렇게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 총론에서. 그때 당시 다 틀렸죠. 왜? 이게 물납이 된다는 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도 강의는 이거 처음에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강의해본 역사가 없어요. 조문은 있어. 근데 어떻게 조문을 다 일을 해석할 수 없죠. 나온 적이 없는데 그걸 한 번 냈었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얘는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나머지 뭐 지방교육세나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 이런 애들은 물납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배운 지방세는 물납되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뭐 재산세만 해당된다. 맞나요? 물납은 누구만 돼? 재산세만 됩니다. 5번 물납 신청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죠. 만약 무조건 해주면 안 되죠. 막
권리관계 복잡하고 막 세입자도 꼴통이고 이런 사람 다 받았다가 나중에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뭔다 안 받아. 괜히 받았다가 나중에 또 뭐 그죠? 좀 뭐 뭐라 했더니 또 뭐라 했다고 민원 넣고 그러면 골치 아프죠. 그죠?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민원이죠, 민원. 그죠? 막 엿먹이려 막 공사할 때 막 그러잖아요. 공사 같은 거 할 때 막 뭐라 민원 넣죠. 그리고 공사할 때 민원 넣으면 일정 기간 동안에 공사를 중지를 해야 된대요. 내가 민원을 넣었어. 그러면 그 해당 시군구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공사 현장에다가 야 니네 민원 나왔으니까 좀 공사 좀 중지해봐 이렇게 난다는 거. 그러면 걔들은 막 딜레이 돼버리니 골치 아픈 거지. 그러니까 막 그 민원이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공사할 때 어떻게 해요? 막 그 먼지 날리잖아요. 요즘 아예 덤프트럭이 나올 때 그 입구에 쭉 물 저기 밑에 바닥단이 다 있어요. 그래 그걸 쏴버려. 쏴가지고 가지 차를 세차를 해버려. 그래서 그걸 깨끗하게 나와요. 그냥 항상 나올 때 그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 저희 아산 쪽에 지금 공사 많이 하거든요. 아파트 많이 짓거든요. 근데 거기 막 엄청 다녀요. 덤프트럭이. 근데 깨끗해요. 오히려 바닥이 그 도로 바닥이 다 물이요. 왜? 걔들이 항상 씻고 나오니까. 들어가면 또 씻고 나오고 들어가면 또 씻고 나오고 그러죠. 왜? 민원 때문에 그래요. 시끄럽기도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50번에 보면 분납 나와요. 분납까지만 할게요. 분납. 막 지금 보면 막 겁나 많이 하는 것 같죠? 근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뭐 뜸성뜸성 하니까 이게 많이 하는 건 아니죠. 실제 문제 푸는 거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야 돼. 혼자 공부하면 얘만큼 못 한다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고. 그죠? 자, 분납은 금액 기준 얼마야? 500만 원 초과되면 뭐 할 수 있다? 기가 되면 기간은 기한 지나고 45일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잘 정확하게 작년 시험은 얘가 정답이었어요. 재산세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놓고 뭐라고 나왔어요? 재산세 500만 원 초과하면 45일 안에 분납할 수 있다 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얘가 정답이었죠. 너무 쉬운 얘기죠. 근데 얘를 뭘 기억해라? 금액을 기억하셔야 돼요. 1000만 원 이하면 얼마를?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1000만 원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 이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죠. 뭐 다시는 얘기지만 이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얘는 자, 저 뒤에 요 금액은 1번하고 2번 중에 언제 내는 금액을 말합니까? 1번, 2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저렇게 외웠는데요. 저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모르면 실제 시험에 저거 연관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외워놓고 틀릴 수가 있어요. 2번이 2번. 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5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을 기한 지나고 45일 안에 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얘가 법적으로 얘가 최대로 45일 안에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의 한도가 이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때 내는 게 아니죠. 초과되는 금액을 기한 지나고 40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 실제 시험에 얼마인 경우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라고 실제 시험이 나왔어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럼 정확히 모르면 이거 틀리는 거죠. 이거 외워놓고 못 맞추는 사람 많아요. 예로. 예를 들면 900이 나왔다. 그러면 얘는 45일 안에 낼 수 있는 법정 최대 한도 금액은 얼마다? 4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얼마 내야 된다는 거야. 기한은 500은 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자, 그럼 이거는 또 어떤 얘기를 했어요? 300, 600 된다 안 된다? 네? 되죠. 그럼 어떤 분은 또 이것만 된대. 얘는 안 된대. 그러면 안 되죠. 얘는 안 되죠.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왜? 얘가 법정 최대 한도가 400이 한도예요. 분납 금액은. 그죠? 410은 안 되는 거야. 근데 밑에는 상관없어요. 200, 3, 뭐 100 이건 상관없어. 이것만 안 넘어가면 되니까. 이게 그런 의미죠. 의미상으로 볼 때. 근데 이걸 정확하게 만약에 모르면 이건 문제 틀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1500 나왔다. 1500. 그러면 최대 분납 금액은 750입니다. 그럼 750. 그죠?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0 얼마 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800은 안 된다. 그래서 750이 최대시다. 결론적으로 분할 납부 금액은 법에 허용하는 최대 금액은 50%밖에 안 됩니다. 50%까지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고. 그렇죠?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900이 나왔어요. 그럼 이 분납은 물납하고 다른 게 물납은 물건으로 내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거는 조건만 맞으면, 즉 500만 원 초과가 되면 무조건 신청만 하시면 무조건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납부 기한 내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달에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죠. 700만 원 나왔어. 분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9월 30일까지 원주시에 가서 나 분납받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극적으로 501만 원 나왔어. 501만 원. 그러면 기념으로 가서 하는 거죠. 분납. 얼마 할 수 있어? 만 원. 500 내고 만 원은 45일. 그러면 고지서 한 장이죠. 501만 원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원주시에서 500만 원짜리 한 장하고 만 원짜리 한 장에서 두 개로 수정해서 고지서 두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납부 기한에 내고 그리고 나머지 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지문에 분납을 신청하면 납기내 납부할 납세 고지서와 분납 기간의 납부할 납세 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전체 분납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분납 나오면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것만 단순히 외우면 안 됩니다. 자,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0번. 다음은 재산세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재산세 납부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로서 분납하고자 하는 데는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하시면 되죠. 신청만 하면 되니까, 그죠? 2번. 분납 기한은 납부 기한 지날로부터 얼마? 45일이네고. 3번.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납세액은 얼마다? 500만 원이다가 아니라 500만 원 초과 금액 그래야죠. 3번이 틀리네요. 4번.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분납세액은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고요. 5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납 신청을 받은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 내 납부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뭐 홀짝으로 하니까 막 느낌에 문제를 많이 안 푸는데 막 진도를 겁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막 정신적으로 피로감이 좀 있네요. 그죠?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죠?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자, 이렇게 하시고 점심 빨리 드시고 오후에 뭐 다른 건 없죠? 없어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놀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